일요일 날 두 번째 녹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 2026년 1월 11일 오후 3시 2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할 차례이죠. 상대의 딸 솔랑주는 조각가인 장바티스트 오기스트 클레쟁제르와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상대의 딸이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아니고 이부딸이네요. 이부딸. 쇼팽한테 며느리가 아니고 이부딸입니다. 이 솔랑주가 이부딸이죠. 쇼팽이 이부딸입니다. 이 부부는 신혼 초부터 흥청망청 돈을 써대면서 갖고 있던 돈을 탕진하고 빚까지 지게 된다. 솔랑주 부부는 뻔뻔하게 상대에게 아첨을 떨면서 돈을 요구했는데 상대가 이를 거절하자 부부와 상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솔랑주 부부는 상대에게 돈을 달라고 노왕의 별장까지 찾아왔고 결국 큰 다툼이 벌어졌는데 솔랑주는 상대가 수양딸로 삼았던 여성보다 친딸인 자신에게 더 지참금을 적게 줬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결국 집기를 집어던지고 폭력까지 행사했다. 결국 솔랑주와 그녀의 남편은 노왕 별장에서 내쫓겼는데 솔랑주는 당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심한 일반 마차로 파리까지 가기는 어려웠다. 솔랑주 부부는 저택 근처 여관에 머무르면서 노왕 저택에 있는 쇼팽의 고급 마차를 빌려달라고 했지만 상대는 거절해버렸다. 솔랑주 부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쇼팽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정황을 전혀 몰랐던 쇼팽은 편지를 받고 마차의 사용을 허락했으며 상대에게 따로 마차를 빌려주라는 편지를 보냈다. 쇼팽은 평소에도 아들에 비해 상대의 사랑을 덜 받는 솔랑주의 편을 들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임신 중이었던 솔랑주는 파리에 돌아온 후 딸을 낳았는데 쇼팽은 출산 소식을 듣자마자 할머니가 된 것을 축하한다며 상대에게 축하차 그리고 화해를 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하필 운수 나쁘게도 편지가 도착한 날은 아기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하고 죽고 난 뒤였다. 분노의 절교 편지에 대한 조롱이라며 상대는 또다시 그의 의도를 오해하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상대를 제대로 화나게 한다. 상대는 쇼팽이 이 솔랑주 부부의 편에 섰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쇼팽을 비난하는 장문의 편지를 써보냈다. 쇼팽은 상대에게 받은 모든 편지를 죽을 때까지 보관했는데 이 장문 편지만은 보관하지 않았다. 잃어버렸는지 없애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편지는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쇼팽은 그 편지를 친구이자 화가인 에이젠 들라쿠르아한테 읽어주었는데 이때 들라쿠르아는 정말 문학적으로 잘 쓴 편지다. 이게 소설이었다면 정말 재미있게 읽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 편지를 끝으로 상대는 쇼팽을 떠났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쇼팽은 죽기 전까지 상대와 주고받은 편지를 상대의 머리카락과 함께 보관했지만 상대는 쇼팽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심지어 상대는 쇼팽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조르조 상대가 쇼팽과 완전히 이제 결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쇼팽한테는 이부딸이고 그 상대한테는 친딸인데 친딸이 자꾸 이렇게 친정에 와가지고 돈을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입양한 딸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나는 왜 친딸은 조금 주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한 쇼팽은 후에 그 솔랑주 그러니까 이부딸이죠. 이부딸한테 이제 많은 돈을 지원하게 됐다. 그런 연유로 이제 상대와 쇼팽은 결별 단계에 들어갔다 그죠. 여긴 뭐라고 나오냐면 다만 쇼팽이 죽기 얼마 전 그의 누이
루드비카에게 쇼팽의 건강이 괜찮은지 좀 알려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루드비카는 답장하지 않았다. 만약 참석하려는 의지가 있었더라도 쇼팽의 새로운 보호자이자 마지막까지 쇼팽과 혼인신고를 하려 했던 제인 스털링은 자신이 싫어하는 상들을 절대로 입장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유언을 듣고 고인의 머리카락을 나누어 받는 자리에서 쇼팽의 지인들을 정중히 반겼던 스털링은 솔랑주가 병 간호를 하겠다며 찾아오자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으나 쇼팽이 친딸처럼 반기자 마지못해 허용했을 정도다. 이런 저간의 상황을 상대도 지인들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또 쇼팽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 큰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드문불출했다고 한다. 파리에서의 쇼팽의 입지도 많이 좁아져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사정이 좋지 않아 쇼팽은 제자 제인 스털링의 초청을 받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스털링이라는 여자는 상대하고 쇼팽이 헤어진 뒤에 또 이 제인 스털링이라는 여자가 생겼는데 이 제인 스털링이라는 여자는 이 쇼팽과 혼인신고까지 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하고도 결국 혼인신고가 이제 안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쇼팽한테는 여자가 많았다. 여자가 많았는데 왜 정식 결혼을 못했느냐 하면은 내 혼자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쇼팽이 너무 이 결핵이 걸려가지고 결핵 때문에 골골하니까 아마 그래서 정식 결혼까지 못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르주 상도와도 뭐 9년간 이렇게 사실 생활했잖아요.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같이 살았다 이거야. 사실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그죠. 그러면서도 이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은 이 쇼팽의 건강과 이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쇼팽한테는 여자가 많았지만 쇼팽이 너무 이 결핵을 심히 앓는 바람에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리에서 쇼팽의 입지도 많이 좁아져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사정이 좋지 않아 쇼팽은 제자 제인 스털링의 초청을 받아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가게 됐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쇼팽은 큰 굴욕을 당해야 했다. 영국 왕과 귀족, 명사들이 참석한 파티에서 연주를 하게 됐지만 쇼팽 혼자 어두운 옆방에서 연주해야 했고 왕과 귀족들은 쇼팽의 연주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쇼팽 정도의 음악가가 한마디로 배경음악 취급을 받는 굴욕을 당한 셈이다. 더욱이 영국의 기후는 쇼팽에겐 치명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팽은 런던에서 어렵게 사는 폴란드인들을 위해 열린 자선 연주회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이는 쇼팽이 대중 앞에서 한 마지막 연주회였다. 반면 당대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리스트는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1세가 연주 도중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듣지 않자 연주를 중단하고 일어나서 니콜라이가 말하면 음악은 조용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쇼팽과 달리 리스트는 사회적 명망도 쇼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리스트, 이 작곡가 리스트에 관해서도 언젠가는 내가 할 겁니다. 근데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리스트가 미남이었다고 그래요.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더욱이 영국의 기후는 쇼팽에겐 치명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팽은 런던에서 어렵게 사는 폴란드인들을 위해 열린 자선 연주회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이는 쇼팽이 대중 앞에서 한 마지막 연주회였다. 투병과 사망. 파리로 돌아온 쇼팽은 개인 교습 말고는 일절 다른 연주 활동도 못할 만큼 중병에 걸리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폐결핵이
심해졌다고 그죠.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고 누군가 업어주지 않으면 2층으로 올라가지도 못했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업어주지 않으면 2층도 못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기 다리로 2층도 못 올라갔다. 그러니까 자기 그 몸을 이제 거동을 못할 정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병이 깊었다. 이런 얘기죠. 1849년 6월경 작곡가 마조르카의 자필보를 보면 이전과 같은 깔끔한 악보 대신 베토벤이 쓴 듯한 낙서와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쇼팽이 의도한 바를 온전히 제구하는 데에 100년이 넘었을 정도다. 그래서 결국 이 곡을 마지막으로 절필하고 만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면도와 옷매무새만큼은 단정했다고 한다. 그러게 중병을 앓는 그 와중에서도 언제나 아주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쇼팽이 얼마나 그 성격이 깔끔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쇼팽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자신이 첼로 소나타 도입부를 연주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첼로 소나타 그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출판한 곡이다. 그러니까 이 첼로 소나타가 쇼팽의 마지막 작곡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를 채 다 듣기도 전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연주를 중단시켰다. 이후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두려워하던 것과 똑같이 살아있는 채로 묻히는 것을 막아달라는 유필 메모를 남겼으며 자정쯤 몸이 어떻냐는 의사의 질문에 이제는 안 아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결국 1849년 10월 17일 쇼팽은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일각에서는 어머니를 조국 폴란드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고 하기보다는 그 어머니가 이 일종의 폴란드를 대상으로 한 어머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다는 거죠. 쇼팽의 소망대로 지인들은 쇼팽의 장례식 때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연주하려 했지만 쇼팽의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이었던 성 마들렌 성당에서 여가수가 성당 안에서 연주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성이 극장이나 교회에서 노래하는 것을 터부시했다. 터부시 수준을 떠나 한때 유럽에서 노래하는 여자는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던 시절도 있었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서양에서도 이 남존여비 하면은 남자가 귀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천하다. 이런 사상이 그런 생각이 동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서양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가톨릭 교회에서 이 가톨릭이라는 종교단체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성이 교회나 교회 안에나 이런 데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걸 노래 부르는 걸 일찍 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면 그거는 재수가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일종의 창녀로 취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 유럽에서도 과거에는 이 여자를 비하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 쇼팽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라는 지인들이 적극적인 설득 끝에 2주 만에 성당 치기를 양보했고 그렇게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연주되는 가운데 쇼팽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쇼팽의 묘에는 그가 폴란드를 떠나기 전 은잔에 담아온 폴란드의 흙이 뿌려졌고 후에 쇼팽의 심장은 유언에 따라 그의 누이에게 인도되어 나중에 바르샤바의 성십자가 성당에 안치됐다. 이 부분은 2014년 11월 30일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다뤄졌다. 그러니까 이제 쇼팽의 묘에는 그냥 이 쇼팽의 이 육체가 이제 파묻혀졌고
그 다음에 그 쇼팽의 육체에서 꺼낸 심장은 그 쇼팽의 고향인 폴란드 바르샤바 성십자가 성당에 안치됐다 그죠. 바르샤바에 가면 폴란드 수도가 바르샤바잖아요. 바르샤바에 가면 성십자가 성당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당에 안치됐다는 거죠. 폴란드 심장이 안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세월이 지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바르샤바 봉기 당시 이 성당은 폐허가 될 정도로 포격을 받았으나 이전의 심장은 무사하게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그 바르샤바에서 굉장히 심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때 이 성당이 이 굉장한 그 폭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폭격을 받기 이전에 벌써 그 위험을 알아차리고 이 쇼팽의 심장이 묻혔던 그거를 꺼내가지고 쇼팽의 심장이 묻혔던 그 자리를 이제 파서 꺼내가지고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 바르샤바 성당에 쇼팽의 그 심장이 없는 거죠, 현재는. 어처구니 없게도 쇼팽의 심장은 안전한 곳으로 정중히 옮기도록 한 장본인은 봉기 진압과 학살을 주던 나치 친위대의 에리 폰뎀 바우첼레프스키였다. 사실은 보관되어 있던 쇼팽의 심장을 약탈한 후 바르샤바 시민들이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시 반환한 것이다. 전쟁이 끝난 뒤 쇼팽의 심장은 다시 성십자가 성당에 안치되었다. 그래서 쇼팽의 심장을 파내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긴다 뭐 어쩌다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나치의 친위대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쇼팽의 심장이 다시 그 바르샤바 성십자가 성당에 안치됐다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바르샤바 그 십자가 성당에 가면은 쇼팽의 심장이 안치되어 있는 묻혀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찾을 수가 있죠. 이후 2014년에 쇼팽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연구하기 위해 학자들이 심장을 꺼냈다. 일반적으로는 쇼팽이 결핵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쇼팽이 사망한 직후의 부검서에 따르면 의외로 폐보다 심장의 상태가 더 나빴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토대로 쇼팽의 사망 원인이 실제로는 결핵이 아니라 심장질환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성당 측에서는 심장의 보존 문제 때문에 공개를 거부하다가 결국 심장이 담긴 병을 공개했다. 본격적인 심장해부 및 조직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육안 및 촬영 장비로 겉을 관찰하는 것만 허용됐다. 연구 결과 학자들은 심장에 발생한 심낭염이 쇼팽의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엄밀히 따지면 결핵 또한 사망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드물지만 결핵의 합병증으로 인해 심낭염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결핵성 심낭염이 사인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연구 결과의 내용은 2017년 11월 전미의학 학술지에 실렸다. 성당에 안치된 쇼팽 심장 2014년 다시 꺼내보기. 여기가 이제 그 쇼팽 잠깐만요. 여기에 이제 쇼팽의 심장이 안치된 바르샤바 성십자가의 성당의 기둥이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쇼팽이라고. 예. 쇼팽은 어릴 적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곧 죽을 정도로는 아프진 않았다. 16살 때 리세움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진학 문제로 고심했던 것 같다. 그는 인문계인 바르샤바 대학 대신 바르샤바 음악원을 선택했다. 그는 친구에게 의사가 걷는 운동을 가능한 많이 하라고 하는데 하루 6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습다며 음악원 선택의 이유를 전했다. 당시 결핵은 비교적 흔한 병이었지만 치료는 어려웠다. 쇼팽 일행이 마요르카 섬에 머물 때 그들 중에 결핵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안 섬 주민들은 그들을 멀리했다. 전염병이면서 치료가 어려웠던 결핵은 법정관리 질병이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결핵 환자로서 쇼팽만큼 오래 산 경우는 흔치 않았다.
마요르카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왕으로 돌아왔을 때 상대의 친구였던 의사 파페는 쇼팽을 진찰했다. 그리고는 그의 폐가 건강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쇼팽의 친구이면서 의사였던 마토진스키는 그러한 진단을 믿지 않았다. 그는 쇼팽의 병이 결핵이라고 확신했고 쇼팽의 삶이 길지 않을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쇼팽이 사망하는 꿈을 꾸기도 했다. 20세에 고국을 떠났던 쇼팽은 한번 고향을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타지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예감은 맞았다. 고향을 떠난 그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타향인 파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는 한순간도 고향을 잊지 못했다. 숨을 거두기 직전 그는 누나 루드비카에게 부탁했다. 러시아 총독이 내 육신 전체를 바르샤바로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심장만이라도 가져가 줘. 쇼팽이 세상을 떠나고 부검이 이루어졌는데 그의 유언에 따르기 위해 적출된 그의 심장은 콘약이 담겨있는 크리스탈병에 넣어졌다. 당시 콘약은 보존제로 널리 사용되었다. 여러분들 그 콘약 술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뭡니까? 특히 증류주, 맑은 증류주 술이 그게 성분이 뭡니까? 알코올이거든요. 그 술의 주성분이 알코올이니까 이 술에다가 담그면 일종의 술이 보존제 역할을 한다고 하죠. 상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쇼팽의 몸에서 빼낸 심장을 곤약병에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죠. 그 육신은 파리 페루 라제즈 묘지에 묻혔다. 장례식을 치른 후 루드비카는 심장이 담긴 병을 바르샤바로 가져갔다. 병은 나무 상자에 넣어져서 옮겨졌는데 국경을 지날 때 경비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루드비카는 그 나무 상자를 치마 밑에 숨겨야 했다. 얼마 동안 그의 심장은 그녀의 집에 보관되었다. 시간이 지난 후 심장은 근처에 있던 성십자가 성당으로 옮겨졌다. 처음 교구 신부님은 쇼팽의 심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망설였다. 쇼팽이 파리에 있는 동안 말썽 많은 조르주 상도와의 스캔들은 바르샤바에까지 알려졌었다. 교구 신부님은 쇼팽의 신앙심을 확신하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중 파괴된 바르샤바 성십자가 성당. 전쟁이 끝난 후 성당은 재건되었고 쇼팽의 심장은 다시 성당 안에 안치되었다. 2차 대전으로 이게 성당이 파괴됐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전쟁이 끝난 후 이 성당이 다시 이제 말짱에게 재건이 된 거죠. 말짱에게 재건이 되니까 그 쇼팽의 심장을 다시 여기다 안치했다. 쇼팽의 부친을 잘 알았던 주교님이 개입했고 그의 심장은 성당의 지하에 안치되었다. 이 때문에 1863년 러시아군이 쇼팽 가족의 집에 난입하여 온갖 유물을 파괴했을 때 심장은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1880년에 와서 쇼팽의 심장은 적절한 대우를 받았다. 대리석 묘비가 만들어졌고 국가적 기념 의식 속에 성당의 중앙 기둥에 안치되었다. 바로 이 기둥 밑에 쇼팽의 그 심장이 묻혀 있다는 거죠. 이 기둥 밑에. 여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쇼팽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2차 세계대전 중 바르샤바는 크게 파괴되었다. 특히 1944년 나치 독일의 항거는 바르샤바 봉기가 일어났을 때 소형들이 한가운데 있었던 성당의 피해는 컸다. 2차 세계대전과 그 봉기 중에 심장이 피해를 입지 않고 온전된 것은 기적이었다. 그것은 어떤 독일 장교 때문이었다. 봉기를 진압하기 위한 나치 독일의 무자비한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 그 독일 장교는 성당을 방문했다. 그는 쇼팽의 심장이 담긴 함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악 애호가라고 밝힌 그는 그것이 폴란드의 국가적 유물이고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독일군 장교는 그 함을 바르샤바 밖에 있는 한 대주교 교구에 전해주었다. 그리고 곧바로 봉기 진압작전이 집행되었다. 나치 독일은 무자비했다. 진압작전에 바르샤바 시민 20만 명이 학살되었고 바르샤바 건물이 약
85%가 파괴되었다. 성십자가의 성당 잔해는 처참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일의 나치 장교인데, 이 나치 장교가 바르샤바를 폭파하기 전에, 바르샤바 그 성십자가 성당을 폭파하기 전에 쇼팽의 그 심장이 남긴 것을 가지고 달라. 그래서 가지고 오니까 그 심장을 다른 곳에다 빼돌렸다. 안전한 곳으로 빼돌렸다 이거죠. 그랬다가, 완전히 이제 다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교가, 나치 장교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 쇼팽의 음악이라든가 음악적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그 중요시 여겼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나치 장교 노릇은 했지만, 비록 나치 장교는 했지만 그 인품이 훌륭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 주둔 나치 친위대 사령관 바흐 젤레프스키, 1944년 그의 노력으로 2차 세계대전이 와중에서 쇼팽의 심장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참 경황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전쟁통에서도 쇼팽의 심장을 다른 곳에 빼돌리고 그리고 폭발을 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음악 애호가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음악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있었던 장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쇼팽의 심장을 구한 그 나치 장교는 바흐 젤레프스키 장군이었다. 전 프러시아 출신인 그는 나치 친위대 사령관으로서 야만적인 봉기 진압과 바르샤바 파괴를 지휘한 사람이었다. 그는 진압작전으로 나치 독일에서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선조는 폴란드 출신이었다. 그의 이 나치 친위대 장교의 조상이 폴란드였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 전범으로 몰려 감옥에 간 그는 옥살이 중 사망했다. 그의 따뜻한 폴란드 피는 쇼팽의 심장을 구하게 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폴란드 피는 동포를 학살하고 바르샤바의 건물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따르게 했다. 전쟁이 끝나고 쇼팽의 심장은 거창한 의식과 함께 바르샤바의 성십자가 성당으로 돌아왔다. 쇼팽의 심장은 폴란드의 소중한 유물로 다시 확인되었다. 쇼팽의 벽이 결핵이라는 것은 대체로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쇼팽의 주치의였고 사후 부검을 집행했던 크리베리예르 박사는 그의 폐가 예상보다 깨끗했고 오히려 심장이 더 상해에 있었다고 부검 보고서에 썼다. 오늘날 그 보고서는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의학자들은 그 내용을 잊지 못했다. 그 보고서는 쇼팽의 폐에 관련된 병이라기보다 심장의 병 때문에 사망했을 수 있다는 추론을 놨다. 시간이 흐르며 의학 지식은 발전했고 더 세밀한 병의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지식에 기초하여 그의 죽음의 원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었다. 의학자들은 쇼팽의 산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 했다. 분분한 여러 말들을 잠재우려면 보관된 심장을 꺼내서 분석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했다. 그러나 의학자들의 요구에 성당은 응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밀봉된 병을 열면 보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이게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쇼팽의 심장을 바르샤바의 성십자가 성당에 안치하기 위해 옮기는 장면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쇼팽의 심장을 이 바르샤바 성당으로 옮기는 그 행사를 이제 의식을 치르는 모습이죠. 2014년 4월 끈질긴 의학자들의 요구에 성당은 보관된 병을 공개하였다. 그 병을 여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고 다만 그 병을 전문가들 앞에 내어놓고 관찰 분석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의학자들은 유관과 고해상도의 사진으로 심장을 분석하였다. 쇼팽의 심장은 보통의 심장보다 컸다. 흰색으로 비교적 깨끗했고 보존 상태는 양호했다. 2014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1년 전이네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1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이니까 이제 가장 최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최근에 보관돼 있던 그 쇼팽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그 병을 열질 않고 병의 뚜껑은 열질 않고 그냥 이렇게 아마 그 병이 유리로 된 병이 꼬냑병이었다니까 그 병이 유리병이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게. 그래서 그 의학자들이 전부 그 병을 유심히 들여다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학자들이 그 병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쇼팽의 심장은 의외로 건강하게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분석 결과는 2017년 11월 전미의학 학술지에 실렸다. 이것은 쇼팽의 병과 죽음의 원인에 대한 오랜 논쟁의 한 획을 긋는 것이었다. 결론은 심낭염이 그의 직접적인 사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심장병으로 죽었다기보다는 이 결핵의 하나의 결핵 합병증으로 인한 그 심장의 그걸로 죽었다 이런 얘기죠. 결핵 합병증으로 심장에 병이 들려서 이제 죽었다. 이것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염증이 생긴 것으로 결핵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병 중 하나이다. 이 병은 숨 쉴 때마다 가슴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심장의 박동을 어렵게 만든다. 쇼팽이 살던 19세기에 심낭염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술은 없었다. 결핵조차도 1950년대 와서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세요. 결핵이 이 1950년대 와서야 결핵이 치료가 가능한 병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결핵에 걸리면 아무런 손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쇼팽의 심장이 보존된 병은 분석의 보고서와 함께 함속에 다시 넣어졌고 50년 후의 재분석을 기약했다. 다음 편은 쇼팽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쇼팽이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32분을 경고했는데 원래 폴란드인 귀족이었지만 집안이 몰락하여 다른 귀족의 집안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그러다가 먼 친척인 스카르베크 가문을 통해 그 가문이 가정교사인 니콜라 쇼팽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다. 프레데리크 다음으로 뛰어난 음악 재능을 지녔다고 하는 에밀리아의 죽음은 쇼팽 가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겨 온 가족이 막내의 빈 공간을 볼 때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때 이사를 가서 귀족 자제들을 위한 사립 기숙방을 만들어 생계를 이었다. 아버지는 교육 활동을 평행했고 어머니는 고급 하숙생인 귀족 가문 아들들을 아이들과 함께 관리하고 돌보았다. 이런 환경의 영향으로 쇼팽은 평생 귀족들과 친구로 지냈으며 마치 귀족 자제들과 같은 사고방식, 생활방식으로 살았다. 프로 같은 어머니 살림 실력 덕분에 쇼팽은 성인이 되어서도 식탁부와 손수건까지 평생 청결해야 직성이 풀렸고 우아한 분위기로 귀족 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또 옷과 액세서리, 향수, 마차와 가구는 늘 최고급을 선호했지만 아버지의 영향으로 입맛은 귀족이기보다는 토속적이라 프랑스 보조식 걸쭉하고 따끈한 스프와 폴란드식 고기 요리를 매우 좋아하고 파리에서도 이 시절에 즐겨 먹은 프랑스와 폴란드 퓨전식 고향 음식을 종종 그리워했다고 한다.
지금 35분을 경과했습니다. 거의 이제 40분이 가까워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나무 위키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쇼팽의 나무 위키 리딩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고, 잠깐만요. 생애를 했는데, 끝났습니다. 끝났고, 오늘로선 더 이상 녹화가 없네요. 오늘로선 더 이상 녹화가 없고, 다음 주에 가서 쇼팽이 작곡한 곡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